자, 일단 이분하면요. 아들에게 집착한 아주 섬뜩한 시어머니와 이 한국판 미절이라고 할 만한 분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올가미. 맞아. 윤소정 맞아요. 선생님. 정확합니다. 박용호 씨가 아들로 나왔잖아. 그렇죠. 포스터도 섬뜩한 게 최지우 씨가 입에 이렇게 딱 입을 딱 막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영화 보고 전 제일 충격받았던 장면이 뭐냐면은 다 큰 아들을 벌거벗기고 목욕을 시켜주는 장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정말로 와 이건 뭐지?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이렇게 올감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던 윤소정 씨가 오늘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제 워낙 이제 계속 이제 쇼킹했었죠. 예. 이분은 좀 정통파예요. 10대였던 17살, 그때가 1961년인데 그때 연극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 시절은 배우다 하면은 딴따라다 이런 얘기 듣던 때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엄청난 분이시거든요. 금원 윤봉춘 선생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한국 영화계의 시초를 할 수 있죠. 나운규 감독의 들쥐를 통해서 데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실 배우의 DNA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완전 뭐 진짜 정통이네, 정통.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예술가의 자녀들은 조금 서운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걷어먹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식사를 한 것보다는 많은 예술인들과 함께 북적이는 삶이 윤소정 씨한테 더욱더 익숙했던 거죠. 자, 그런 환경 덕에 오빠인 윤삼육 감독 역시 윤소정 씨를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나셨는데 이분이 또 그리고 연극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공채 탤런트로서 해가지고 뭐 TV도 이제 뭐 출연도 많이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62년에 본격적으로 TV 연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공채 1기 탤런트로 브라운관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때 대표작 보면은요 드라마 대망이나 또 청담동 앨리스 다 잘 될 거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소정 씨 하면 떠오르는 그 작품. 네, 올가미밖에 올가미죠. 없어, 진짜. 네. 강력하네요, 정말. 워낙 이제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 남편이신 그 오영경 씨가 그 손자병법에서 그 이장수 과장으로 유명해가지고 집안 자체가 이제 연기자 집안으로 워낙 유명하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드러내는 편은 아니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남편 얘기도 많이 안 했는데 그러다 실연이 있었어요. 오연경 씨가 암투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맞아요. 곁에서 병간호를 했는데 이 암투병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부업을 하는데 뭘 했냐. 찻잔 세트를 팔고요. 심지어 의상실을 운영했어요. 지금 같은 브랜드가 많지 않을 때는 명동 이런 종로 가면 의상실이 있는 것처럼 꽤 잘 됐던 거죠. 워낙 감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역시 IMF를 겪으면서 문을 닫게 되는 시련이 있었어요. 사실 그 남편이 좀 이제 암이고 이제 그래서 투병하신다는 얘기 들었지 윤소정 씨가 이게 어디 아프거나 그리고 또 그 즈음에 활발하게 많이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실 때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정말 놀랬던 게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드라마에 출연 중이셨어요. 어머, 어머. 엽기적인 그녀라는 작품을 드라마로 옮긴 작품이 있는데 이게 미리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사전계자. 그쵸. 돌아가셨는데 방송이 되고 있었어요. 와, 정도로 시청자분들도 충격이었겠네요. 충격이었죠. 근데 그 기사 타이틀을 보면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지병은 없었다. 사인은 폐혈증. 폐혈증? 네. 어디가 좀 안 좋다고 했어요. 힘들대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그 드라마를 촬영할 때도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셨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 건강하게 활동 잘하고 계시네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그야말로 모두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윤소정 씨가 사실은 저기 70대 이제 초중반에 이제 돌아가신 건데 그 전까지 뭐 작품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윤소정 씨 진짜 너무 건강하셨는데. 좀 감기도 걸리시고 예전 같은 기력은 아니시다 할 때 이게 폐렴으로 발전을 했고 또 폐혈증으로 이게 맞아. 발전하면서 이번 닷새 만에 사망하셨는데 맞아. 그만큼 감기에서 시작된 이 병이 면역력이 무너지면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윤소정 씨처럼 폐혈증이 사망으로도 이어지나요? 네,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해에만 6천 명 이상이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10년간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4년 사망 원인 통계에서는 폐혈증이 사망 원인 10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면역력이 그렇게까지 무너진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게요. 싶어요. 2010년에 제가 관련 인터뷰를 찾아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베토벤의 음악 세계를 공부하는 캐서린이란 역할을 맡은 연극이 있었는데 그 본인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워낙 주변에서 부탁을 하니까 맡았대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상포진을 알았는데 이게 과로랑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 작품을 하다가 내가 정말로 정신병원에 가겠다. 이런 표현까지 쓴 기사가 있어요. 와. 즉 본인 스스로 이거를 웃으면서 연기 투혼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작품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누적되어 온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아, 들어요. 엄청 몰입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보기에는 이제 대상포진 2010년이고 대상포진도 이제 많은 분들 걸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돌아가신 거는 2017년 폐혈증. 뭐 7년이랑 격차가 네. 있으니까. 이게 사실 뭐 이제 연관은 뭐 지울 수가 있을까요? 어때요? 근데 사실 대상포진은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냥 끝나는 병이 아니라 면역 체계 자체가 한번 크게 무너졌다라는 경고 신호에 가깝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대상포진 이후에 면역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아니면 아예 회복되지 않은 채 취약한 상태로 고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이 상태에서 감기나 폐렴 같은 흔한 감염이 생기면 몸이 균을 막아내지 못하고 면역 반응이 폭주하면서 결국 폐혈증까지도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놀랬던 게요. 정말로 정정하고 여러 가지 작품 그때 영화, 드라마, 연극 다 함께 할 정도로 아무런 병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 돌아가셨는데 심지어 암투병했던 오연경 씨는 2024년, 오빠도 뇌졸중이었는데 2020년, 3년 후에 별세했거든요. 정작 두 가족을 모두 건사했던 윤소정 씨가 갑작스럽게 먼저 세상을 떴다고 하니까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이들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맞아. 예. 이게 워낙 충격이 크다 보니까 사실 유족들 반응도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너무 맞아요. 갑작스럽다 너무 보니까. 갑작스러우니까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맞아.